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금요일이고요. 스타와 함께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타가 진료실을 찾아주셨을지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수도권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눈이 오면 빙판길 미끄럼 사고 주의해야 할 텐데요. 눈 소식이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남부지방은 종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10도를 웃돌며 온화할 텐데요. 서울은 10도, 대구는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호남 서부와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동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이후부터는 기온이 점점 내려가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적금 해지 부탁드립니다입니다. 일부 지역 농협들에서요, 이 고금리 특판 상품에 예수금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계약 해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예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일명 예테크족들이 늘면서요. 지역 상호금융조합이 한 번의 실수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 경남 남해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최근 진행한 10%대 이 적금 특판에 예수금이 무려 1,400억대가 몰리면서 1년 기준으로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70억 원에서 8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작은 지역 농협에 1,400억 원대 자금이 몰렸다. 분명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합에서는요, 올해 초에는 이런 계획이었어요. 이달 초에는 최고금리 10.35%의 이 적금 상품을 대면으로 한 100억 원대 규모로 판매를 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의 실수로 이 해당 상품을 비대면으로 풀면서 무려 1,400억대 예수금이 갑자기 몰리게 된 겁니다. 한도도 없고 여러 계좌가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품이어서 이게 오픈한 지 9시간 만에 무려 5천여 계좌 이상이 판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해당 농협은 이 특판 상품 가입자들에게 가입을 좀 취소해달라라면서 읍수하는 내용의 문자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적금 10%가 이 비대면으로 열리면서 저희 농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수금이 들어왔다라면서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농협의 경영 고시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이 농협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요. 약 8억 8,30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야, 한 번 실수로 80억의 이자를 물게 됐다. 네. 근데 네. 이런 곳이 한 곳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해당 농협뿐만 아니라요, 이 경북 경주시의 지역 농협, 또 합천에 위치한 농협까지도 유사한 사태를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경주 지역 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고 8.2% 금리의 적금 상품을 판매했는데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이 저축액이 만기에 도래했을 때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금이 몰렸습니다. 또 합천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가입 금액 없이 비대면으로 이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최고 연 9.7%의 적금을 판매했고요. 제주 지역의 신협에서도 연 7.5%를 제공하는 이 자유적립 적금을 내놨다가 수십억 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객들에게 해지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근데 해지를 요청을 했는데도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강제로 해지하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금융권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아.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요, 뭐 50%나 100% 등 이 터무니없는 이자율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금융사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태처럼 직원이 실수로 이 비대면으로 대면할 것을 비대면 상품으로 오픈했다라고 해서 취소하기엔 명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가입자의 선의에 의지해서 가입을 해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고금리 상품에 돈이 몰리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입니다. 만나이로 바뀐다 말이 많았는데요. 네. 빠르면 내년부터 저희가 다 2살 정도 어려질 수 있게 네, 그렇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이 만나이 관련법이 이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가 이 태어났을 때부터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요. 태어났을 때 0세부터 되는 이 만나이로 통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애매했던 경험들 네. 다들 좀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나이 계산할 때 그럼 난 몇 살이지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는 방법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한국식 나이를 계산하면은 31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해가 바뀌면서 바로 2살이 되는 건데요. 연나이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30살, 그리고 만나이로는 29세라는 나이가 설정이 되면서 정말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여러 가지 네. 굉장히 혼란이 이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에 이 1992년 12월 31일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 32살이 아니라 만 30세의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럼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바뀌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뭐 임금 피크제나 이 보험 특약이 적용될 때 도대체 연나이냐 한국식 나이냐 만 나이냐 이 나이 때문에 법적으로 굉장히 분쟁의 소지도 많고 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긴 만큼 이런 법적인 혼란의 소지 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일각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이 서열 문화가 타파되지 않을까, 또 체감 나이가 좀 하향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들이 많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도 있고요. 이 병역법 등 총 52개의 법률에서는 당장은 이 만나이가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52개의 법률 가운데 만나이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법률들을 추려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나이, 만 나이 뭐 이래가지고 네. 헷갈렸고. 근데 그게 있겠네. 떡국의 중요함을 이제 우리가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고 뭐 이러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생일이 더 중요해지겠네. 그렇죠. 언제 태어나고. 생일에 나이가 딱 올라가니까. 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중고 명품 사기 아내 남편도 속였다입니다. 억대의 중고 명품 사기를 벌인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 엉뚱하게도 아내가 남편마저도 속여서 사기 결혼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중고 명품 가방과 보석 등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들 부부를 구속 수사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당초 경찰에서는 이 부부 모두를 피의자로 보고 이 사건을 구속 상태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남편은 이 사건 범행을 했다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아내 A씨로부터 속은 이 사기 결혼의 피해자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이 남편에 대해서는 석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고 명품 사기로 부부가 구속 송치가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아내에게 속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아내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이 가방과 보석 등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라면서 총 19명을 속여서 1억 1,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A씨 정말 놀랍게도 검찰이 속속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수사를 해보니까 이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도 속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나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상속녀다라고 속이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는 상속 분쟁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라면서 이 4억 원을 뜯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하지만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이 A씨 부모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까지도 없었는데 이 상속권 분쟁으로 해서 4억 원을 가로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더 놀라운 게 올 3월에는 마치 자신이 새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자신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깜짝 속였습니다. 이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을 이용을 해서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이용한 이 치밀함까지 보였고요. 그러다가 이 자신이 벌이던 중고 명품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나 남편과 같이 했는데요 라면서 남편을 공범으로 말하질 않나? 아니면 사실은 남편이 주범이에요 라고 수사기관에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남편은 사기 결혼을 당하는데 그친 게 아니고 이제 범죄 누명까지 네. 쓰게 될 뻔한 거죠. 그렇죠. 야, 이렇게 남편한테 그리고 시댁에 벌인 사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A씨가 사기 결혼을 인해서 이제 취득한 4억 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이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할 수가 그래요? 없습니다. 친족 상도례 규정이라는 것이요. 이 8촌 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게 가까운 관계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는 A씨에 대해서 이 가족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한 어떤 고소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요.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A씨는 이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어디든지 낭만 닥터가 찾아가는 닥터가 간다 시간입니다. 네, 낭만 닥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서 진단부터 의학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났을지 궁금합니다. 전북 부안군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혼자 4딸을 키우면서 농사일을 해오고 있는 홍효수님이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곳에 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합니다. 낭만 닥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에 사는 셋째 딸 강미애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릎 쪽하고요. 허리 쪽도 좀 협착증이 있어서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건 건강하게 잘 걸으셔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닥터가 간다. 오늘은 전북 부안군에 도착했는데요. 야, 이게 이제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아, 예. 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낭만 닥터 닥터가 간다. 네, 안녕하세요. 만능 MC 백봉규입니다. 낭만 닥터 정정훈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온 곳은 예. 전북에 있는 부안입니다. 예. 네, 요즘에 이런 날씨에 혹시 건강 관리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시나요? 날씨가 추울수록 이렇게 네. 움츠들지 말고 이렇게 네. 어깨를 펴고 이렇게 펴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골고루 드시고 네. 충분한 수면 취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안에 오늘 예. 주인공이 또 오늘 사연의 주인공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내 구역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어떻게 해서든 무릎 살린다. 알았어요? 정사부님. 아. 정사부님.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또 저희 마을 이장님 예. 댁에 예. 어르신들이 또 모여 있대요. 예, 예. 지금 낭만 닥터를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예. 출동하셔야 될 예.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럼 출동해볼까요? 네, 가시죠. 출동! 출동. 가시죠. 낭만 닥터 정사부님과 함께 부안읍 이장님 댁을 향해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회관이 없어가지고요. 예, 예. 자택에서 오시게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장님 예. 회관으로 가시죠. 아, 이장님 그러시죠. 회관. 야, 엄청 넓네요. 우리 뭐 회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낭만 닥터 행복한 진료실 바로 활짝 엽니다. 약 드시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프세요. 그 무릎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7, 8년 됐어요. 7, 8년. 열정 넘치는 진료는 계속됐는데요. 병원에 자주 안 가세요? 아니, 병원은 잘 안 가요. 그때만 가라고. 병원에 자주 가세요? 지금은 잘 안 가. 왜 자주 안 가세요? 관절 약만 하러 다니고. 아, 그냥 약으로만. 자녀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죠. 왜? 다 서울 가 있는데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어서. 다 멀리가 있고 저들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네. 와서 감동을 해줘야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가는 데는 그냥 저 혼자 많이 다녀. 그럼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같이 네. 가자고. 그래야지 그거 나 아프다고 오면 갈 때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저들도 무도 마음이 있고 오도 못 오잖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직장이라 지금 마음대로 못 오고. 병원에 가고 싶은데 이제 혼자 가기는 힘드시고 자녀분들한테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미안해서 그런 부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너무나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 홍 교수님 맞으시죠? 홍 교수님 댁에 바로 여기서 좌측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가시죠, 그러면. 가시죠. 네. 셋째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오늘의 주인공 홍 교수님 댁으로 향했는데요. 예. 계세요. 홍 교수님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이시죠? 예. 어떻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아이고 불편한 건 말로도 못해요. 걷기가 힘들 정도로. 네. 오늘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7, 8년 7, 더 8년. 심해지신 것 같아요. 7, 8년 그렇죠. 전부터. 그러니까요. 예, 심해지신. 그러면은 저희 좀 들어가서 어머니 좀 상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겨우겨우 걸으시고. 통증이 심해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는 홍 교수님. 양쪽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말도 못하집은 너무너무 아파. 어떤 때는 아이고 귀신들 뭐더냐 나 안 데려가고 그랬대. 어머니 이렇게 무릎이 편찮으신 거 보니까 과거에 좀 무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먼 데서 물질이다 그렇게 먹었지. 처녀 때 이랬을 때는 지게지고 나락 다 펴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죠. 그렇게 하고는 12년 살고 애기 아빠가 그냥 교통사고로 가버렸어요. 가셔버린 게 이것도 뭐 큰딸 국민학교 5학년인가 쫄막쫄막했죠. 연년생으로. 살란 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혼자서 내 딸을 키우며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엄마의 인생. 때론 고단해도 딸들 생각에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속상한 딸. 엄마 하지 말라고. 다리 아프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와 얼른 일 좀 하지 말라고. 아이고 울줘서 그래요. 아유 무릎 마냥 안 아프면 우리 엄마 날라다닐 텐데. 그러지 그 전에 날라다녔잖아. 날라다녔는데. 이제는 무릎 고쳐가지고 잘 걸어다니시고 네. 따님 네. 손잡고 또 구경 다니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죠 이제. 제가 무릎 한번 봐볼까요? 무릎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불러보시고. 많이 못 구부려요. 아파서. 요거밖에 안 구부러지네. 이렇게 딱 붙여보시고 이게 되면은 많이 걸으셨네. 원래는 발목을 붙이면은 여기 무릎이 다 닿아야 되거든요. 다라짐 휜 정도가 관절이 심한 정도나 거의 비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델을 가져왔는데 모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모델인가요? 이 보시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얀 것이 물렁뼈거든요. 네. 이게 물렁뼈가 달아지지 않고 그다음에 하얗게 깨끗해요. 정상 관절. 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이 물렁뼈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조금씩 흠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로 이제 활동도 하고 덜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더 많이 달아요. 아이고, 많이 달았네요. 거의 관절 전체가 거의 달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돼가지고 뼈끼리 막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뼈까지 막 달아져요. 할 수 없이 이 관절이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을 해서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런 정상 관절증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공관절이에요. 여기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세요. 네, 힘내시고. 어머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일?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 있을까요? 배추를 다 절여서 저희가 씻어는 놨거든요. 김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김장 잘합니다. 그럼 저희 김장 도우러 한번 갈까요? 예,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먼저 모자란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 배추밭으로 갔는데요. 배추가 이 정도면은 어떻게 잘 된 건가요? 와, 이거 배추님 맞아요? 보통 배추하고는 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딱 찾아가지고 네. 받쳐가지고 여기. 네네. 와, 진짜 크다. 와. 오, 나 이렇게 큰 배추 처음 봤어요. 와. 원장님 몸보다 아니 이파리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제가 이거 옮길게요. 날라왔어요. 자, 역시. 와. 자, 또. 봉기 씨 빨리 갔다 와요. 봉기 씨 동작이 느리네. 야, 동작 봐라. 아,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이동 거리가 제일 많아요. 뭐 포기했죠? 몇 포기했어요? 지금 5개요. 6개, 6개. 6개. 오. 있습니다. 아니, 이거 쌀까봐서 더 무거워. 그래요? 봉기 씨 힘 좀 써봐. 예? 통 안 쓸 것 같은데. 아, 지금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쓰면은 그쪽으로 가요, 자꾸. 균형이 안 맞지. 미리 절여놓은 싱싱한 배추 등장이요. 낭만닥터와 만능 MC, 김장김치 담그기 준비 완료입니다. 자, 이제 절인 배추에 양념 속을 채우는 일이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속을 한번 채워볼까요? 네. 속을 채워볼게요. 네. 아유, 군침 돌아. 이런 거 이제 딱 해가지고 보쌈 있잖아요, 보쌈 수육. 그러죠. 아, 수육에다가 딱 싸먹으면 기가 막힌데. 끝까지 달 발로. 여기까지. 양념 반, 배추 반. 너무나 목단 고춧가루만 다 넣으면 고춧가루 맛이지. 아, 그런가요? 잘 발라졌나요, 이 정도면? 네, 잘 발랐어요. 잘 발라졌어요? 예. 이 원장님은 잘하시네. 네. 꼼꼼하게 하시네요. 잘 바르는구만. 아유, 선생님, 제가 하나. 너무 크다. 아니, 이거 이렇게 접어서 드릴까요? 퉁칭 돈다. 아. 우리 장모님 김치가 최고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최고네요.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가 아마 달 거예요. 장모님! 누놈은 아, 장모님인 줄 알았네. 너무 맛있어서. 김치가 익을 때쯤 통증도 사라지고 건강도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따님과 병원을 찾아간 홍효수님.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사진 한번 봐보시게요. 보시면은 두 개 뼈가 딱 붙었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달아져 버린 관절은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인공관절이라는 걸 해줍니다. 양쪽 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양쪽 다 해야 되거든요. 척추도 지금 좀 안 좋으시잖아요. 척추는 아직 검사를 해봐야 수술이 필요할지 어쩔지가 나올 것 같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1, 2, 3, 4기로 나누는데 4기는 물렁뼈가 다 달아져가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개 뼈가 딱 붙어버린 건데 이 환자가 바로 뼈가 딱 붙어버렸잖아요. 근데 4기 중에서도 또 굉장히 심한 거예요. 거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 환자분이 무릎 때문에 방금 얘기된 것처럼 무릎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생활이 안 되는데 허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척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MRI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두 마디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이 뒤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게 척추관이에요. 이게 정상은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되거든요. 척추관이 굉장히 좁아진 게 보여요. 저기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서 저 두 마디를 이렇게 척추관 좁아진 걸 넓혀줄 거거든요. 협착증이 굉장히 심하시고요. 이제 두 마디가 심한데 4번, 5번이랑 그다음 요추 5번 천추 두 마디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이 정도면 수술을 안 하고는 좀 좋아지기 힘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케이스는 75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MRI 보면은 요추 4번, 5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좀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던 환자입니다. 이게 정상 척추관인데요. 좀 4, 5번부터 협착증이 심해서 좀 심하네요. 네, 양쪽으로 증상이 모두 있고 허리와 무릎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양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스파인 서저리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홍 교수님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닥터가 간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해 주세요. 스타와 함께 건강 고민도 들어보고 건강 정보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어떤 스타가 이 진료실에 문을 두드리셨는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그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품생명공학 최현우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줄 스타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토끼 소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도 자체 변조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게 안경인데 얼굴을 다 가려요. 얼굴이 조그만 분인 것 같은데. 네. 누구실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힌트로 정체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여수분이구나. 아, 그러네요. 네. 원래 여수랑 관련된 연예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지금 딱 포스를 보니까 누군지 좀 감이 오거든요. 아.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수라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 오늘 첫 네. 번째 힌트가 좀 강력한데요. 이어서 다음 힌트로 더 유추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우와. 61. 1992년 시청률 61%. 와, 대단해. 야. 먼지 딱 오죠, 저것도. 네. 벌써 딱 오나요? 그래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요? 아니 저는 중학교 2학년? 야, 92년도 대학교 3학년 때래 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연애하느라고 그런데 어쨌든 61% 시청률이면 저도 알 것 같은데. 그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드라마가 정말 대단했었어요. 네.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네. 지금 다시 보기 하시는 분도 많을걸요. 맞아요. 어디선가 하고 있을걸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서동수 선생님은요? 아, 저는 그때 초등학생 때여가지고 초중고 다 했던 나오는. 게 네. 최민수 씨가 나왔던 모래시계 이거 모래시계. 그거 옛날에 퇴근시계라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서 봐야 된다고. 자, 어떤 분일까요? 정체가 궁금한데 누구세요? 왜요? 토끼가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똥머리.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굴이 더 조그매졌어요? 그러게요. 저요? 네. 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래저래 바쁘셨는 모양이네요. 네. 제가 지금 여수에서 지금 생방하려고 왔는데요. 네. 너무 바쁘게 3년 전에 제가 여수를 내려갔습니다. 네. 아주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이재용 아나운서로 나누시던데 네. 인연이 원래 좀 있으시죠? 네.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는 저희 M본부에서 제가 아마 일기 선배일 거예요. 그래. 제가 92년에 입사했으니까. 네, 제가 91년도에 입사했거든요. 네. 2년 선배입니다. 하지만 각별한 사이예요.
반가. 네. 아, 쪽마리가 선배였구나. 네. 아, 선배님인데. 아니, 근데 저희가 앞서 힌트에 확인했잖아요. 네. 61%의 시청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들과 딸이라는 맞아요. 드라마인데 네. 어마어마했었다고요. 아유, 와. 오. 맞아요. 저기 아들과 딸 드라마에는 저거는 일출봉이고요. 아들과 딸에는 저기 김희애 언니, 최수종 오빠, 그리고 네. 제가 철부지 막내딸 종마리 역으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신인상까지 받고요. 와. 제가 또 종마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김치 사업도 하고 있고 와. 너무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는 저한테 인생 드라마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네. 그때 그 보면은 네. 그 배우들의 그 극중 이름,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귀남이, 귀남. 뭐 후남이. 네. 근데 옛날에 보면 뭐 1남이, 2남이, 3남이 이런 이름이 있었던데 아마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이름 없잖아요. 모를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백일섭 씨 연기도 일품이었잖아요. 네. 너야 울지 마라. 글씨. 글씨. 술 한잔 꼬나게 취해가지고 네. 그런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쪽마리는 그때 굉장히 애띤. 그때 고등학생이었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M본부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 극 중에서는 고등학생 역부터 쭉 네, 같이. 제일 막내. 그러니까 그렇죠. 오연수 씨랑 친구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막내 철부지 종말이 더 이상 그만 애기를 낳아라 그래서 그때는 종말이가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놓잖아요. 옛날에 애가 너무 많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은 여전히 잘 되시고요. 김 씨? 네. 제가 지금 여수 내려간 지 3년 됐는데 하루하루 너무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 오는 것도 정말 큰맘 먹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생방이잖아요. 네. 제가 아침에 여수에서 시장 가지, 김치공장 가지, 매장 가지, 저녁 때면 우리 조카 보지, 하루 일상이 정말 바쁩니다. 조카도 보는구나. 여수는 역시 네. 갓김치인데. 네, 맞아요. 여수 갓김치. 네, 제가 오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 때문에 또 네. 여수에서 이렇게 서울로 와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그러면 정말 큰 건강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저녁 때면 우리 조카까지 보는데 조카 보는 게 이게 생각보다 애 보는 게 영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제가 말랐는데 좀 근육도 사실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선생님들 많이 나오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근육을 좀 키울 수 있을까 고민 상담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조카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내가 힘이 많이 빠졌다 이런 걸 느끼는 건데 네. 야 우리의 그 옛날 종말이도 늙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주제가 뭘까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노후 대비 근테크, 생존 근육을 지켜라입니다. 근테크. 우리가 재테크를 하듯이 근테크, 해야죠. 근육도 좀 모아놔야 된다, 근육도 네. 잘 지켜야 된다 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근테크라는 말이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걸 지키면서 좀 더 키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재테크 많이 하시잖아요. 연금들 다들 들어놓으셨죠? 네. 자, 근육연금도 들으셔야 되는데요. 경제활동 한참 열심히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저축도 해놓고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근육에 대한 대비도 젊었을 때부터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연금, 근육재테크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사실 저도 조금 재테크를 조금 하긴 하거든요. 네. 뭐 땅 주식 좀 하긴 하는데 제가 근육에 대한 재테크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근육도 뭐 재테크를 뭐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네, 이게 꼭 근육은 잘 지키셔야 되는데요. 이게 노화함에 따라서 근육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보통 30대에 정점을 찍고 40대 이후로 매년 한 1에서 2%씩 자연스럽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근육이 남지 않거든요.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비만으로 빠지거나 혹은 당뇨나 고혈압, 대사증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처럼 근육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만성 질환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이 부족한 걸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아예 질병 코드까지 부여를 했고 질병으로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국민 4명 중에 1명이 근육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고요.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암 발병률까지 높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 생산의 4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근육이 부족해지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최전방에서 싸우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렇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 겨울 무렵 되면 요즘 네. 같은 때 되면 그렇게 추워가지고 자꾸 이제 내복도 껴입게 되고 네, 막 네. 이러는데 네. 그게 근육하고 또 관련이 있군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육량이 이제 조금씩 주는 게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추위도 조금 더 타거든요. 네. 근데 추위 타는 것뿐만 아니라 비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은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근육 안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남는 포도당을 저장시키지 못하고 지방으로 바꿔서 대사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지방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이런 체형이 생기는데요. 이런 걸 이제 마른 비만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도 23%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비만과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무래도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힘이 좀 떨어져서 살도 축축 처질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좀 저희 키신 것 같아. 저희 여자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런 여기가. 맞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허벅지 안에 여기가 좀 축 처진 느낌. 헐렁해지는 거야. 엉덩이 뒤태 이런 데가 나이 들면 이게 확 느껴져요. 여자분들 다 공감하시죠? 아우, 남자 같지 않네. 시작하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근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 근육량이 일반적으로 적죠. 그런데 50대에서 64세 이제 갱년기를 지나고 이게 완경으로 지나가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이 근감소증 유병률이 한 6.5%나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근육 감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살이 처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행하는데 근육들이 잘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 못 잡아주면서 보행 장애가 빠질 수 있고요. 심하면 사실 다른 문제, 이게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이 발병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근육이 있었던 적이 살면서 별로 없거든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니 네, 느낌도 좋고. 아니, 아까 얘기가 근데 네. 겨울에 추위를 덜 타려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근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겨울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그거 버티는 거죠. 그거하고 네. 다른 건가요?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탁탁 생겼는데요. 네. 요즘에는 근육 좀 생기게 하려고 운동을 하면 몸만 아프지 근육이 안 붙어요. 맞습니다. 예전만큼 근육이 잘 붙질 못하죠. 왜 그러냐면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근육량이 더 많아져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테크법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뭐 근육 운동 하라는 거 아니고요. 근육도 사수해야 할 근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먼저 사수해야 할 근육들 이걸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뭐 근육이면 우리 몸속에 다 똑같은 근육인 거지 뭐 꼭 사수해야 되는 중요한 근육이 따로 있나요? 근육은 이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유명 대학병원의 한 노년내과 교수님께서 근육이 풍부하면 병에 잘 걸리지도 않고 뭐 사망률도 떨어지지만 혹여라도 병에 걸리더라도 병치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육이 우리의 생존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럼 뭐 생존 근육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 근육이라는 용어를 실제로 의학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쓰는 근육,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된 근육도 생존 근육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사실 폐 그 자체는 근육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폐를 자동적으로 확장되고 수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폐, 흉곽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근육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호흡과 관련된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도 근육들이 다 작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요. 이 가슴 부위에는 이제 늑간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게 하는 약 20가지 정도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 생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 점점 호흡도 좀 얕아지게 되고 짧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숨이 차면 그냥 폐가 있는 쪽뿐만 아니라 막 가슴 전체가 막 헐떡거리고 답답한 느낌 들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럼 폐 근육에 이어서 또 다른 생존 근육은 어디예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생존 근육은요, 바로 삼킴 근육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삼킬 때 쓰는 근육들인데요. 보통 입이나 턱, 그리고 식도, 기도 이쪽 부분에 작용하는 근육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근육이 빠지게 되면요, 이 삼킴 근육이 빠지게 되면
음식물을 잘 흘린다 그러죠. 맞아요. 속에 구멍 났냐 이런 맞아요. 얘기 맞아요. 듣죠. 네. 이렇게 빠지던지 혹은 알약을 먹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약을 넘기기가 힘들어지고 네. 혹은 살에도 잘 걸리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삼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게 단순히 이게 삼킴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조금 불편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못 드시게 돼요. 씹는 게 힘들고 잘 삼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점점 잘 못 드시게 되면서 영양실조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대사장애가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 흡임성 폐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리가 걸리면서 이게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흡임성 폐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흡임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사망률이 70배나 높아진다고 하니까 이 삼킨 근육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다 근육 문제였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얘기할 생존 근육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해봐야 될 근육은 바로 배뇨 근육입니다. 우리 우리 방광 자체도 근육 주머니고요. 우리 방광을 받쳐주고 있는 이 골반 저근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 소변 보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TV 보면 뭐 좀 민망하지만 여자로서 뭐 요실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관리해주는 뭐 속옷. 근데 사실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었어요, 사실. 네, 근데 네. 저도 요즘에 화장실 갔다가 다시 또 가요. 이게 뒤가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압력감 같은. 그렇죠. 네. 갔다 왔는데도 또 가고 이게 남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네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배뇨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과민성 방광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열시음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배뇨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삶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배뇨 근육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네, 꼭 사소해야 할 생존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육을 잘 지켜야겠네요. 네. 조카하고 놀다가 근력 딸려 찾아온 정말 평소에 근육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있는지 일상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곽진영 씨를 만나기 위해 낭만의 도시 여수로 찾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사업가로 자리매김한 곽진영 씨. 또 양념 덮어줘. 김장철을 맞아 김치 담그기가 한창인데요. 갓이 엄청 부드럽다. 갓 버무리고 있습니다. 갓이요? 네. 갓김치인 거예요? 네. 배우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진영 씨. 저는 여수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또 공장을 13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게 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먹는 거니까. 진영 씨가 고향에 터를 잡을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직원 때문이랍니다. 저희 엄마요. 어머니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버팀목이 돼주는 엄마. 하지만 사장으로서 불만도 있다고요? 나는 있잖아. 이제 몸이 딱 지치니까 쉬고 싶은 거야. 아침에 시장 가지, 공장 오지, 매장 가지, 가끔 동욱이 조카 보지 그러면 완전히 파절처럼 지치니까 가끔 나는 엄마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나이가 있고 엄마도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엄마도 가면 아이고 초저녁부터 졸리다 7, 8시쯤 자고 그리고 막 새벽에 깨고 거짓말 아니고 엄마도 잠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많은 게 아니라 힘드니까 이제는 나 엄마 체력이 지금 얼마냐 나 나이가 지금 아이고. 그래 원래 나이 드시면 초저녁잠이 많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성격상 완벽해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견 다 하고 시장부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나가 처음으로 딸한테 난 네 존경한다.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처음으로 그 말 한 2번인가 했을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며 달려온 시간. 그러다 보니 어느덧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걸어야 되는데 나도 운전하니까 힘이 없는 거야. 다리가 휘청해갖고 나 좀 챙겨 먹은 게 있어. 틈새 시간을 이용해 운동하는 줄 알았더니 구석에서 뭔가를 제조하는 진영 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선배님 이거 지금 뭐예요? 이게 산양류인데요. 제가 좀 요즘에 좀 말랐죠.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에 특별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하루하루 변해가는 체력을 위해 진영 씨가 선택한 건
단백질 보충. 고소하다. 체력을 사실 신경 쓸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이제 보조식품이라도 좀 대체를 하고 있고 저도 보니까 이제 50이 넘었더라고요. 단백질이 최고죠. 네, 대표님 혼자만 먹지 말고 우리도 좀 사다나. 우리도 없어. 여기 와서 하루에 한 잔씩 먹게. 서울을 떠나 엄마의 곁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죠. 아빠가 딱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이제 됐죠. 근데 아빠가 딱 돌아가실 때 너무 외롭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남편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도 외롭겠구나. 그래서 문득 여수를 내려왔죠. 3년 전에. 감사하지. 엄마 혼자 이렇게 살 거라고. 지가 또 서울 정리를 하고 내려온 게 뭐 어떤 사람 그러겠어요. 감사하죠.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모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진영 씨가 일을 마치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왜 지금 어디 또 가시는 거예요? 저요? 우리 귀염둥이들 만나러 가요. 귀염둥이들? 네. 아, 얼굴이 민소리. 우리 민소리. 이름이 뭐예요? 민소희. 몇 살이에요? 4살. 저희 사랑스러운 조카요. 조카들.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고모가 좀 많이 못 놀아줘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카들하고 날도 너무 좋고 해서 좀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왔어요. 바쁜 동생을 위해 조카를 봐준답니다. 고모라 뭐 할까? 나도 타고 싶어. 케이블카? 오빠가 말한 거. 나도 오빠가 말한 거 차이해. 그래, 맞아. 우리 민소리 갈까? 케이블카 타러 갈까? 가자. 오늘 조카들과 함께 온 것은 여수의 낭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블카. 바쁘다는 이유로 항상 공장에서 일하며 조카들을 돌봐왔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여수의 바다를 만끽하러 나온 건데요. 진영 씨 또한 13년 만에 처음 즐기는 여유라고 하네요. 안 무서워? 우리 민소리 너무 용감한데? 섬과 육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풍경. 이게 뭐냐? 거북이다. 움직이는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의 미스터리를 남긴 채 도착한 곳은 조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동물농장입니다. 귀여운 토끼들이 진영씨 가족을 맞아껐는데요. 먹는 거 막 귀엽다. 꽉 잡고 있어. 둘이 싸운다, 야. 먹이 앞에 옹기종기 모이던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 민소랑. 아기 토끼다. 이거? 동아 너무 예뻐. 어머 키우고 싶다. 조카들이 동물 얘기했는데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제가 더 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조카들 덕분에. 강아지도 있는데? 염소 등 다양한 동물이 가득. 그애다. 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교감을 하면서 각설탕 주면 먹이도 주고 체험도 하고 동심으로 돌아갔던 시간. 이것이 바로 동물들이 주는 마력이죠. 한껏 즐겼으니 이제는 출출한 배를 채워야겠죠. 진영 씨와 조카들이 선택한 메뉴는 바다의 향이 가득한 삼합입니다. 이게 삼합이거든요. 삼합이고 여기는 갓김치 고등어 조림이고요. 묵은지로 한 거고 여기 지금 여수가 지금 또 굴이 유명해요. 여수의 갓굴이고 저희는 사실 자주 접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좀 군침 도시겠지만요. 갓굴이에요, 갓굴. 정말 맛있다. 조카도 한입 가득. 맛이 어때요? 달아요. 저는 특별히 뭘 좋아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김치가 없으면 밥은 못 먹어요. 한식 스타일. 네, 한식. 김치 맛에 푹 빠진 진영 씨. 그녀의 김치 사랑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신인 때 방송 생활 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많이 하잖아. 뭐 쫑파티도 하고 막 뭐 배추. 그 다음에 오면은 꼭 냉장고 문 열어갖고 김치, 그러면 김치 국물이라도 마셔요. 그런데 몰라.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아마 김치라고 하면 김치가 1위. 오늘 하루 체력 좋은 조카들을 따라다니느라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함께한다는 건 언제나 행복이죠. 제가 여기가 고향이고 안식처고 가족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그걸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왜 가족의 소중함을 또 느끼지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았나. 정말 힘들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행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가족의 품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진영 씨. 앞으로도 건강 꼭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바빠 보이는데 그 야. 와중에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좋네요. 아, 난 저거 맛있겠다. 저도 배고파졌어. 근데 좀 저렇게 싸가지고 올 바쁘게 일을 하시니까 생존 근육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우리가? 네, 만나보겠습니다. 자, 처방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서동주 선생님 거부터. 나도 근감소증. 아, 이거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근감소증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근감소증이 아닌가를 조금 체크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 30초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0초면? 네, 제가 자료를 옮겨서 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재용 MC님과 차 박사님 잠깐 나와서 해볼까요? 아니요, 5학년들은 다 나가죠. 이제 같이 나와서 5학년들은. 같이 해볼게요. 저도 테스트 해보고 보세요. 저도 테스트 해보고 양쪽에 싶어요. 의자 앞에 쓰시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저요? 가운데 드시면 되고요. 갑자기 이게 너무 네. 약한 거 티나면 안 제가 되는 거. 카운트를 좀 해야 돼서요. 스티커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카운터를 이제 횟수를 세서요. 네.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네. 하는 방법은 굉장히 네. 간단한데요. 팔짱을 끼고요. 네. 의자 있죠. 의자에 앉아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건데요. 엉덩이를 살짝 터치만 하고 올라올 거예요. 터치만 하고 올라오는 건데요. 너무 반동으로 쿵쿵 하면 안 되고요. 네. 터치만 하고 이제 일어섰다 앉았다를 하는 겁니다. 30초 동안. 네. 야, 이게 생각보다 네, 벌써 네. 뚝소리가 들어가니까. 이거 아침부터 이거. 네, 벌써 그래서 뚝소리가 네. 30초 그러면 네. 세고 카운트하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단 다 잘하신다. 오, 잘하시네요. 와, 아니, 대표님 똑같은데요? 이재용 MC님 역시. 장난 아닙니다. 와. 진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곽진영 씨도 굉장히 어. 잘하시네요. 근육이 없다고 네. 하시더니 이거 오늘 되게 힘들거든요. 박지영 씨 진짜 잘하고 계세요. 이제 시간이 5, 4, 3, 2, 1. 네. 끝났습니다. 패스 하셨죠? 다들 까먹으셨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카운트를 한번 적어볼까요? 횟수를 적어볼까요? 네. 비밀 꽤 많이 하셔가지고. 비밀로 적는 거예요? 네. 여기 적으시고. 네, 적어서 가슴에 붙이시면 됩니다. 비밀로 적어야지. 다들 잘하시네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가 가장 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자세도 굉장히 바르게 오. 딱 지켜서 하시더라고요. 네. 매직이죠. 예, 일단. 박진영 씨도 평소 스쿼트를 많이 하시죠? 이야, 30회. 어허. 거의 초당 한 번씩 하셨네요. 초당 한 번씩 하셨네요. 오, 붙일까? 네. 안 붙여지네요. 그럼 박지영 씨가 아, 몇 이거 회인지 떼야 한번 되는데. 알려주시면. 저 34개요.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게 꽝입니다. 뒤집어가지고요. 네, 이야, 지금 차 1초에 박사님은. 29개. 알겠어요. 네, 선방하셨습니다. 예, 선방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 분 다 잘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근감소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했을 때 최소 사실은 이제 12초, 그러니까 12초 동안 5개 이하를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근감소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보통 한 70대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는 12회,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13회, 그러니까 13회 이제 이하로 했을 때 근감소증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도면 꾸준히 관리하신다면 근태크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저 기준이 보니까 65세 기준인데 저희가 그래도 아직 6학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카 한 2명 더 보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관리 제일 잘하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저 아까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그 옛날에 이렇게 하는 그
걸그룹 있었잖아요. 아, 맞아. 점프. 네, 엄청 빨리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저도 엄청 노력했어요. 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조카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판단을 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집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는 근감소증 없는 걸로.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부자들. 집에서 이렇게 한 30초만 투자하셔서 내가 근육이 빠졌나 어떻게 됐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번에는 모상 오상 선생님은 복토혈 마늘뜸. 마늘뜸? 그 이게 복토혈의 마늘로 뜸을 한다는 말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앞서서 우리 서 원장님이랑 30초 동안 다리 운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근육을 사수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근육이 있는 곳이 등과 바로 이 하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허벅지가 중요한데 하체 운동 많이 하고 나면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피로도가 쌓여서 운동을 더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때 그 허벅지에 있는 피로를 확 풀어서 더 운동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혈자리가 바로 저 복토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등판도 보여드렸고 배꼽도 보여드렸는데 설마 저것도 저 복토혈이라는 데게 마늘 뜸 올려가지고 이렇게 뜸 놓는 거 혹시 아닙니까 지금? 아, 옛날 사진 나오네요. 야, 맞습니다. 아니 근데 차 박사님 몸이 탄탄해. 탄탄하세요. 그렇죠. 네. 저는 저거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요. 마늘향 가득했던. 오늘도 바로 그 마늘향 가득했던 그 뜸법이 맞고요. 복토혈의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허벅지의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다리로 보면 우리 무릎뼈, 슬개골 위쪽으로 해서 우리 골반과 그 사이의 정중앙이고요. 그 중앙이 복토혈인데 복토혈 이름을 풀어보면요. 여기가 웅크리고 있는 토끼 같다 해서 복토혈입니다. 여기 근육이 이렇게 사두근이 있잖아요. 대퇴사두근. 그 중간 자리를 딱 누르면 그 안에가 쏙 들어가고 양옆으로 근육이 토끼 귀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보면 아, 토끼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복토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복토혈 주위로 마늘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다리에 하시는 건 아니죠? 다리에 직접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마네킹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복토혈 한 자리에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주위로 많이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로도가 있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그 주위로도 마늘을 쭉 깔아주시고 이렇게 뜸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불을 붙여주시면 돼요. 저 마늘이 지금 생마늘인가요? 네, 아니면- 생마늘입니다. 생마늘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늘을 붙여서 하는 이유가 사실 그냥 뜸을 뜨게 되면 화상의 위험도 있고요. 또 마늘이 올라갔을 때 근육을 더 자극을 세게 줄 수가 있어서 다리 속에 쌓이는 이런 독소들이 잘 풀어지게끔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격상구라고 하고 요걸 이용한다고 그러면 무릎 통증이나 우리 대퇴 사두근을 지키는데 생존 근육을 사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와, 마늘로 하는 복토혈. 네. 자, 이번에는 장민욱 선생님 네. 볼까요? 엉덩이 살리기. 그렇죠. 요즘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점점 말라가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조사됐던 통계를 보면은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한 8시간 20분 정도 이상 앉아 있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이상 앉아 계시는 분들도 20%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 근육 빠지시는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저도 자꾸 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네. 저도 사실 이쪽이 좀 다 옛날에는 엉덩이가 바지태가 났는데 애플비 바지태가 안 나요. 네네. 이렇게 엉덩이 자체가 없고 아래가 처져가지고 맞아요. 다 아마 중년 세대 이상에서는 엉덩이 근육이 점점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평상시에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자세 불균형 때문에 골반이 좀 틀어지시는 분들도 어쩌면 골반 안쪽 근육보다는 이 엉덩이 쪽 근육이 먼저 빠지기 시작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엉덩이 근육은 또 얼마나 탄탄한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림 씨하고 그곽진영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가져오시죠. 아니요 저 근데 나이에 비해서 너무 나이 차이가 나가지고 네. 아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중년이 아닌데 엉덩이 기억 상실이에요. 강혜인 MC는 뼈밖에 없어요.
제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좀 겁나네요. 좋습니다. 우리 요가 매트를 3장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엎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두고 네. 한번 다 같이 엎드려 볼게요. 네. 팔과 손바닥을 바닥 쪽을 향하게 하고 네. 가슴을 앞쪽으로 붙여주세요. 네.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뒤로 최대한 높게 들어보는 겁니다. 왼쪽 다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쭉 들어보고요. 네. 자, 든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데 척추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으셔야 하고, 자, 이때 엉덩이가 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나요? 아파요. 많이 당기세요? 아파요.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네. 반대쪽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틀어지시면 안 돼요. 자, 골반 틀지 틀어지시면 마시고요. 안 돼요. 네, 바로 잡은 상태에서 네, 좋습니다. 야. 척추 기립근까지 아마 다 네, 허리까지 당기시는 게 아픕니다. 느껴질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운동법이 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엉덩이가 조금 너무 말랑말랑해진 것 같다. 엉덩이의 근육의 탄력이 좀 줄어든 것 같다 하면 지금부터 제가 추천해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TV 볼 때 많이 하는 자세 있죠? 옆으로 한번 누워볼까요? 이거 자세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편안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발목 쪽, 발바닥 쪽은 붙여주고요. 네. 붙여주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예, 한 45도에서 60도 정도를 들게 되는데요. 허벅지 힘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엉덩이의 옆쪽 중둔근을 이용해서 든다는 느낌으로 네.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네. 한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천천히 다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끼리 맞닿기 전에 다시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옆쪽에 있는 중둔근이 좀 빵빵하게 당겨지는지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느껴집니다. 1단계 정도의 운동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TV 보면서 이 동작을 천천히 해보시면은 꽤 많이 당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단계를 좀 더 높여볼까요? 자, 2단계에서는 발목을 살짝 들어주세요. 와. 살짝 들어준 상태에서 무릎이 닿기 전에 자, 다시 올리면서 이번에는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힘들구나. 네, 천천히 움직이면서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야. 꽤 힘들죠? 네. 자, 이렇게 한 10바퀴 정도의 원을 원만하게 그릴 수 있으면은 중둔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자, 이제 2단계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죠. 자, 이번에는 3단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요. 이 무릎을 내 앞가슴 쪽으로, 대각선 아래쪽 가슴 쪽으로 쭉 내렸다가 네. 다시 쭉 뻗어서 반대쪽 대각선 바깥쪽으로 차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최대한 좀 힘들어 쪽으로 보이네요. 뻗어갈 수 있도록 힘들어. 하시면 되겠고요. 당신 다시 천천히 잡으셔야 돼요. 무릎 앞쪽까지 당겼다가 다시 쭉 마치 그 동키킥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중둔근 동작이 위주의 아닌 운동을 것 하실 수가 같아요. 있습니다. 네, 두 많지 분 너무 않게. 잘하고 계세요. 지금처럼 쭉쭉 뻗어주는 방식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중둔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엉덩이가 조금 더 옆쪽으로 이렇게 좀 빵빵하게 애프립을 다시 만드실 수가 있죠. 어떠세요? 해보니까? 장애인 아나운서는 파김치 됐어요. 네, 아주 쉬워 보이지만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동작이니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만치 않은 건데. 허리까지 아파요. 잘하셨어요. 일어나시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은 계속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네. 야, 이게 진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네네. 보면 여기가 확 당기면서 맞지 않네요. 허리까지 아프죠? 들어가. 허리까지 아프네. 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사냥류 단백질. 네, 사냥류 단백질 말 그대로 사냥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의 근육,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사냥류 단백질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학저널에서도요, 사냥류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몸에 이로운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저희도 우유 먹었잖아요. 뭐 급식에서 먹었는데 그때는 우리는 사냥류 저 최근에 알게 되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다들 우유를 흡수가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다들 좀 멀리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사냥류라는 게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닐 텐데. 그렇죠. 왜 저희 몰랐어요? 자, 이 사냥류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인도의 인권 지도자였던 간디 있잖아요. 네. 이분이 단식 투쟁을 한 이후에
다시 음식을 먹고 빨리 몸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 산양유로 알려져 있을 만큼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양유는요, 산양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양이 3에서 4리터밖에 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유량 중에서요 2.4%만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은 양만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100g 단위로 그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요, 우유에는 3.2%, 모유에는 1.2%, 산양유 단백질에는 3.6%, 즉 3.6g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나 모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유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이게 모유가 사실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유 속에는 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굉장히 소화 흡수가 이제 용이한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산양유에는 모유보다 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에 소화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 기관이 약한 이 중년층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산양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 섭취가 가능할까요? 네, 단백질은 하루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나 한 번에 그냥 이만큼 다 몰아먹고 나 일주일치 단백질 다 채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매끼 30g씩 나눠서 먹은 분하고 저녁에 한 번에 이 90g을 먹은 실험군을 비교해봤을 때 매끼 30g씩 먹었던 분들이 소화 흡수율이 25%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 한번 맛을 저희가 볼까요? 앞에 놓여져 있는데. 네, 볼까요? 좋습니다. 이거 맛이 괜찮아요. 되게 고소하면서 약간 단맛도 나지 않아요? 네, 맛있네요. 옛날에 아이스크림 살짝 녹인 거. 그 맛이 그런 맞는 것 맛이에요.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효능을 좀 알아볼까요? 네, 산양유 단백질 효능입니다. 자, 첫 번째 뭔지 보시면 소화, 흡수 높이고 이게 저 우유 같은 거 먹고 더부룩할 때가 있는데 네. 소화 흡수를 높인다. 잘 소화 안 된다고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유 드셨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이제 첫 번째로 원인이 되는 것은 유당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75%가 유당 불내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우유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양유는요, 그 속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유에는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위에 들어와서 위산을 만나게 되면 서로 엉겨붙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엉겨붙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 산양유에는 이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의 함량은 좀 낮고요.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제인이라는 함량이 높은데 이게 소화 흡수가 굉장히 용이한 특성이 있어서 우유보다 조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우유를 많이 먹지를 못해요. 좀 따뜻하게 데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우유와 산양유 속에 들어있는 알파-S1 카제인 단백질의 함유량을 살펴보면은 이 100g당 기준으로 알파-S1 카제인 단백질이 우유에는 약 12g에서 15g 정도 들어있는 것에 반면에 산양유에는 적게는 0.9g에서 많게는 한 7g 정도까지 들어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함량이 매우 낮죠. 제가 이것을 좀 위산이랑 섞였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식초가 담겨있는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요. 자, 우유와 산양유가 담겨있는 두 개의 그릇에 우리의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넣고 한번 어떻게 응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유를 마시면은 위 속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유 쪽에서는 응고가 돼서 덩어리가 많이 진 반면에 산양유 쪽에서는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는 게 보이시죠? 이런 걸 보면은 위산에서 쉽게 응고되는 알파-S1 카제인이 산양유 속에는 좀 적게 들어있고 우리 소화가 잘 되는 좋은 베타카제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산양유 단백질 효능입니다. 자, 두 번째 뭔지 이어서 보시면 체지방 줄이고. 네, 그건 산양유에 있는 CLA 성분 덕분인데요. 이 공획리놀레산이라고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입니다. 이 CLA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이기도 하고요. CLA가 지방 대사에 관여하게 되면 포도당의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산양유는 이 중세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수의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서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축적될 확률이 높지만 중세 지방산은 길이가 짧아서 바로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축적이 잘 되질 않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산양류 단백질 효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예방하고 네, 산양류가 혈당과 관련된 연관성을 실험한 실험 결과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뚱뚱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고시기만 주고요. 한쪽에는 고시기와 함께 산양류를 공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4주간 실험을 진행했더니 고지방식만 먹은 쥐의 경우에서는 혈당이 12% 상승한 반면에 산양류까지 같이 먹은 그룹은 혈당이 7%만 증가한 것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네, 산양류 단백질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 남자의 경우에는 70g, 여자의 경우에는 55g이니까 양을 매일매일 지켜서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근육 함께 챙겨봤습니다. 곽진영 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하러 올 때 보니까 비가 이렇게 흩뿌리던데 네, 네.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도 날씨는 좀 온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뭐 야외 활동하시기에는 우리도 겨울에 적응해야죠. 네, 적응한 정도로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까지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